안녕하세요. 맨수입니다. 최근에 제이달빛님께서 사막 콘덴서에 대해서 리딩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제 영상 들어봐 주시고, 좋아요, 구독 당연히 눌러주셨겠죠. 제 영상 보고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종목 상담해 주셔서 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당연히 제가 해드려야겠죠. 사막 콘덴서 오늘 봐드릴 거고요. 그리고 고구마 100개님, 14만 1,000원에 이마트 들고 18만 원까지 들고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마트 저번 주 종가 기준으로 14만 8,500원에 장 마감했고요. 굉장히 아래 꼬리 달고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21선을 지지하고 상승하는 고개를 치켜 올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마트. 그래서 이마트는 지금 이 제가 꺼놓은 추세선에 이 추세선의 상단을 돌파해서 새로운 구간을 또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선의 상단선 오늘 월요일 아침 오늘 월요일장에서 14만 6,5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충분히 5일선을 지지하면서 끝까지 18만원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걸어 보셔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5일선 일탈하지 않고 14만 6,500원 이탈하지 않는 이상 끝까지 홀딩 하시고, 또 이마트는 추후에 또 리딩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고구마 100개님 끝까지 고구마 소화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고마운 저희 구독자님이신 제이달빛님의 사막 콘덴서 56,400원에 매수하셨는 것 같아요. 이 사막 콘덴서 한번 리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1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막 콘덴서 높은 PER을 경계하고 3분기 실적을 확인하자는 주제로 사막 콘덴서 구독자님의 요청에 따라서 리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저는 안 가지고 있지만 이 또 본인이 보유한 종목을 제3자가 보유하지 않는 제3자가 또 객관적으로 분석해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참조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막 콘덴서 제이달빛님 제 입장에서 한번 분석한 거니까요. 참조하셔서 매매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사막 콘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막 콘덴서 먼저 재무제표를 보시면요. 배당 수익률은 0.44%로 솔직히 매력은 없습니다. 배당으로서의 이 종목은 아무 기대가 없습니다. 배당은 0.44%, 은행 시중 은행 금리 못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0.44%의 배당 수익률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을 기대하고 들어간 종목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비율이 11.27%도 낮죠. 외국인 비율이 낮습니다. 최근에 작년만 올해 초에 이렇게 급하게, 원래는 한 10% 미만의 보유를 하고 있던 외국인 지분이 최근 2020년 초에 급하게 13%, 12에서 13% 가까이 외국인 비율이 증가했다가 다시 조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11.27%까지 왔는데, 최근에 이렇게 올랐던 외국인 보유 비중이 올랐던 이유는 아마 전기차 테마에 의해서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테마 열풍에 의해서 이렇게 외국인 비율이 급작스럽게 증가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외국인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을 기대하고 등에 업어서 상승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당률이 낮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종목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2017년도 3년 전부터 재무제표를 보시면 자산이 꾸준히 우상향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물론 2018년도에 폭발적인 단기순이익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자산이 갑자기 급하게 2018년도부터 급하게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자산 꾸준한 자산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하는 자산 증가, 자본과 부채의 비율을 보시면 자산 대비 자본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부채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은 증가하고 부채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종목은 굉장히 안정적인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죠.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현저히 낮아요.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재무제표적인 흐름에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수익도 꾸준히 발생하고 자본도 충분히 그 수익에 따라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부채 관리도 철저하게 적절한 비율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총체적인 자산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건전한 기업이고 굉장히 올바른 기업이죠. 기업의 올바른 재무제표 구조를 재무제표의 올바른 정석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재무제표적인 면에서 굉장히 별표 만점입니다. 별표 5개에 5점 만점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회사의 자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이달빛님 굉장히 이걸 보고 투자하셨다면 굉장히 마음 놓고 존버하셔도 될 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기업입니다.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막 컨덴서. 자, 그래서 실적을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재무제표는 훌륭했고 실적을 보시면 올해 1분기 79억 순익 달성했고요. 2분기 61억 달성했고요. 2분기는 전년분기 대비 한 30억 정도 덜 벌었죠. 단기순이익이. 그리고 올해 3분기 이제 곧 10월달이니까 실적 발표하겠죠. 3분기 예상 실적치가 74억, 작년은 55억 순이익을 달성했었고요. 올해는 74억으로 예상하는데 물론 예상치입니다. 예상치이기 때문에 결국 3분기 결과를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3분기에 순이익이 전년 분기 대비 증가한 순이익을 달성할 수 있느냐, 그거를 한번 보시고 그것이 또 호재가 되어서 모멘텀이 되어서 증시 상승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만 지금 140억 정도도 벌었어요. 140억 정도. 하반기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간다면 하반기 컨센서스는 한 150억 비슷한 수준으로 본다면 올해 연말에 뭐 작년 비슷하게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266억이라고 하는데 290억 정도 찍지 않을까 생각돼요. 하지만 연간 실적을 또 보시면 지난 2015년 5년 전부터 당기순이익이 어떻습니까?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꾸준히 29억부터 2015년 29억 당기순이익부터 올해 예상 실적치 266억, 작년에 더 많이 있었죠. 298억. 2018년도는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전기차 테마에 힘입어서 말이죠. MLCC의 호황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29억부터 시작해서 600억까지 지금 현재 한 266억까지 꾸준한 단기순이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매출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성장성을 가진 기업이죠. 자, 그리고 배당 수익도 꾸준하게 증가시켜주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도 이건 결과입니다. 5년 전부터 2019년 작년까지의 배당 순이익도 배당금도 꾸준하게 증가시켜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금 흐름에 대한 자신이 보유한 현금 유보율이 증가했기 때문에 꾸준하게 자신이 가진 현금, 자신에 대한 사업에 대한 자신감이죠. 꾸준하게 배당을 증가하고 있다는 기업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투자할 만하다. 성장성에 투자할 만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에도 단기순이익은 올해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질 것이다 라고 컨센서스는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유의할 점은 말이죠. 작년 2019년 대비 2020년 올해 PER이
22%예요. 작년 PER, 작년 당기순이익이 298억, 올해보다 더 많은 수익을 거뒀는데도 작년에는 올해 예상치보다 말이죠. 작년에 평균 PER이 18.34%고 18.34%고 올해는 지금 현재 시장가 기준으로 22.12%의 퍼 비율이 더 높죠. 18.34보다 22.12%가 더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PER 퍼를 이제 그 핑계 삼아 PER을 핑계 삼아 이 18.34%까지 퍼의 그러니까 가치적인 면에서 따라서 작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좀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PER로 따지면 말이죠. 작년에 비해 올해는 조금 실적이 작년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시장 보고 있지만 주가는 작년보다 더 높은 가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정을 조금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실적을 보여주거나 작년보다 더 이제 순이익이 증가하면 되겠죠. 하지만 지금 이 전기차 테마 MLCC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하반기에 봐야 되겠죠. 하반기에 봐야 되겠고 지금 시장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290억 정도의 단기 순이익을 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PER은 굉장히라기보다는 지금 조금 높기 때문에 PER에 따라서 약간 조정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단기 순이익 실적이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주가는 실적 대비 작년에 비해서 조금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막 콘덴서의 실적의 바탕이 되는 주요 사업 영역을 보시면요. 제일 대부분의 그 2018년도에도 이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요 요인이 바로 사막 콘덴서의 사업 영역 중에 하나인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MLCC입니다. 이 MLCC라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반도체에 보시면 반도체 기판이 있죠. 녹색깔. 우리 컴퓨터 D램 같은 거 보시면 녹색깔 짝대기잖아요. 녹색깔 짝대기. 그 녹색깔 짝대기 PCB 기판이라고 하는데 그 녹색깔 반도체 기판 위에 촘촘한 반도체들이 꼽혀져 있어요. 그것을 이제 삼성전자가 제작하는 거죠. 근데 이 반도체들 PCB 기판 위에 이 반도체들은 일정한 전압과 일정한 전류량을 받아야 이 반도체들이 상하지 않습니다. 이 조그만 반도체가 갑자기 높은 고압의 전압 및 전류의 흐름을 받게 되면 상할 수가 있어요. 상태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전류의 흐름과 일정한 전압의 흐름을 유지시켜 줘야 됩니다. 그 유지시키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이 MLCC라고 해요. 이 MLCC, Multiplayer Ceramic Capacitor라고 하죠. 적층 세라믹 그런 거라고 해요. 네. 이 MLCC를 제작하는 게 국내에서 이제 삼성전기 대기업 중에서 삼성전기가 있고요. 이 삼성전기 다음으로 또 국내에서 잘 제작하는 게 바로 이제 사막 콘덴서라고 합니다. 사막 콘덴서. 그래서 이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이 MLCC를 주로 LG전자에 납품을 한다고 해요. LG전자의 디스플레이, 모바일 쪽, IT 기기, 모바일 쪽, 그리고 자동차 전장 사업 부분에 있어서 LG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LG전자의 수익 극대화가 결국 이 사막 콘덴서의 MLCC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DCLC라고 해서 DC 링크 카패시터라 해가지고 이것은 직류 교유 전류 변환기, 전압 변환기 이런 거예요. 직류와 교유를 적절하게 변환시켜주는 그런 변환기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이 DCLC라는 부품, 이 부품을 전장사업부의 현대모비스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모비스에도 이제 직류
직류 교류 전환기를 사용하는 부분이 바로 하이브리드 혹은 전기차 쪽에서 이 DCLC 부품을 사용하는데 보통 우리 하이브리드 차량을 많이 생산하죠. 전기차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매출, 이 현대모비스에 납품을 하게 됩니다. 이 현대모비스의 수익 실적, 결국 현대차의 매출이 증가하고 거기에 부품이 되는 현대모비스, 그 현대모비스에 또 부품이 되는 타고 내려오죠. 현대모비스에 납품하는 이 사막 콘덴서. 그래서 결국 현대차와 LG전자의 매출이 이 사막 콘덴서 영업 매출 증가에 큰 기여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이런 필름 커패세이더, ETC, 이런 부품들이 있어요. 이런 부품들도 다 보시면 다 IT 부품들입니다. IT 부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막 컨덴서는 또 우리 전기차에서 이 전기차의 배터리 온도를 감지하는 센서나 온도를 감지하는 제어 능력을 가진 이런 부품들을 또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테마에 굉장히 어울리는 MLCC도 주로 전장용에 사용되는 MLCC를 많이 제작하고요. DCLC, 직류 교류 전환기 같은 것도 전기차 쪽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IT 부품들이 전기차 테마에 휩쓸려서 많이 생산하는 그런 매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전기차가 충분히 많이 보급되고 이 전기차 테마가 다시 한번 분다면 이 사막 콘덴서의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 콘덴서의 부분별 매출 및 영업이익률 추이를 하이투자증권의 애널리스트 분석 자료를 발췌해서 한번 보면 2018년도에 영업이익률 매출 큰 폭으로 전기차 테마에 힘입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지금은 약간 시장 안정세, 시장의 이제 성장성에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가 시장이 좀 안정세를 보이면서 영업이익률이 이제 좀 적절한 비율로 이제 유지하고 있다가 올해를 바닥으로 내년 내후년이 영업이익률, 매출 이런 면에서 충분히 증가할 것이다. 특히 MLCC의 성장이 두드러진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다만 단점이 있었죠. 바로 높은 PER과 PBR이었습니다. 아까 PBR도 한 2, 3 정도 됐었는데요. PER이 지금 현재 올해 초에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PER이 굉장히 떨어졌다가 지금 약간 상단선에서 놀고 있죠. PER이 18에서 20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9년도 대비해서 충분히 상단선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높은 PER을 작년에 비해서 형성하고 있다. 평균 PER 말이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알람이 울렸네요. 지금 출근하다가 또 독촉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영상을 제작하느라 편집을 못한 점을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출근하다가 재촉하네요. 자, 높은 PBR도 형성하고 있죠. PBR이 지금 PBR이 3 정도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PBR은 항상 제가 1에서 2가 적당한 수준이지만 성장성을 가진 기업치고는 3이라면 또 적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PBR 3 정도는 어느 정도 조금 약간 옛날에 5대보다는 충분히 PBR이 낮아졌어요. 이제 이 주식은 어느 정도 안정화된 캐시플로우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PBR이 어느 정도 낮아졌지만 그래도 3은 조금 높다고 보자라고 저는 보는 타입입니다. 그 정도 PBR은 조금 높지만 그래도 제일 좀 위험한 건 지금 PER이 작년에 비해서 높다는 것. 이거를 빈미로 주가는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두고 계셔야 됩니다. PER이. 자, 그래서 수급을 한번 볼게요. 수급 보시면 개인들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그닥 흐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어느 정도. 하지만 최근에 한 일주일간 투신과 금융투자, 연기금
조금씩 매수하고 있었고, 저번 주 목금요일에 투신이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투신이 지속적으로 주책에 대해서 매수해 주는지 한번 보시고, 아마 투자 신탁 쪽에서는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번 이제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려고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이 투신이 계속 매수해 주는지 그것도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들은 조금 팔아주는 게 주가의 상승에는 큰 힘이 되겠죠. 자, 월봉을 보시면, 월봉은 저번 주 이제 주중에 5월선을 돌파하면서 이 5월선 55,800원을 돌파하면서 월봉은 이제 위쪽으로 고개를 들어 올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5월봉선 55,800원 선을 다시 이탈하고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엔벨로프 상단선을 잡았습니다. 이 엔벨로프 최근에 보시면 올해 초부터 엔벨로프 상단을 윗꼬리 달고 계속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보시면 맞죠? 이 점으로 되어 있는 빨간선 상단이 바로 엔벨로프 상단선입니다. 이 엔벨로프 상단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월봉상 모습 흐름을 봤을 때, 이번 월에도 저번 달 9월달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달에도 엔벨로프 상단 62,000원을 향해서 한번 또 윗꼬리를 시도하지 않을까, 혹은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 계속 돌파 시도를 했단 말이죠. 엔벨로프 상단선은 말이죠. 그래서 이 엔벨로프 상단선 62,000원을 돌파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62,000원까지도 한번 기대해 보시고, 만약에 또 맞고 윗꼬리 달고 아래로 내려온다면 그 높은 PER을 빌미 삼아 다시 한번 또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월봉상에서 이 가격들을 한번 유의 있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봉상에서는 큰 흐름은 없습니다. 주봉상에서는 큰 흐름은 없고, 다만 지금 주봉상에서는 2주 전에 단기 바닥을 찍고 60주선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고개를 트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또한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엘리언트 파동 비슷하게 엘리언트 파동이랑 좀 비슷한 모습이 보이는 게, 최근 3월 달에 33,000원 저점을 찍고 올라갔다가 조정, 올라갔다가 조정 상승 파동은 있었고요. 올라갔다가 이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전형적인 엘리언트 파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인 파동의 모습이죠. 파동적인 이 분석에서 보면 말이죠. 주봉이. 그렇기 때문에 이 120주선을 돌파한다면 다시 상승 흐름으로 전환시킬 수 있지만, 이 120주선 맞고 다시 아래로 떨어지는 게 바로 엘리언트 파동의 본보기죠. 본보기. 그렇기 때문에 엘리언트 파동으로 이어진다면 120주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번 주에 다시 조정을 거치겠지만, 만약에 이 120주선을 돌파를 한다면 또 다른 이제 새로운 레벨의 가격을 형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고개를 틀어서 실적이 좋아진다면 120주선을 돌파하고 상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120주선, 주봉상으로 봤을 때 120주선을 돌파하는지 한번 보시고, 맞고 내려온다면 한번 비중 축소도 한번 고려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일봉을 한번 볼게요. 일봉은 최근에 바닥을 또 찍고 저번 주인가요? 다시 한번 5일선을 돌파시키면서 고개를 다시 틀죠. 고개를 틀고 상단선 61선을 향해서 지금 고개를 틀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단선은 5일선을 잡고요. 상단선은 61선을 잡아서 만약 5일선을 이탈한다면 5일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아마 이 월봉상 55,800원 또 지지 여부도 확인해 보시고,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에서 61선 돌파하면 새로운 시세가 분출될 거고요. 만약에 61선 돌파하지 못하고 5일선을 이탈한다면 조금 조정의 가능성을 보시고 약간 부분 매도 혹은 존버 하시겠다면 존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부분 매도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종가 기준으로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막 콘덴서 오늘 급하게 지금 제가 영상을 올리게 되어서 약간 편집을 제대로 못한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 10월 12일 월요일 아침 사막 콘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막 콘덴서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로 인한 IT 수요 감소와 더불어 전방 업체 생산 차질로 인해 매출 감소가 불가피해서 작년 대비 올해 상반기는 조금 흐지부진한 영업 실적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전방 업체 MLCC가 지금 재고가 낮다고 합니다. 낮은 재고가 우리나라 기업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삼성전기에 대한 지금 실적 기대감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와 더불어서 이 MLCC를 특히 전장용 MLCC를 제작하고 있는 사막 콘덴서에서도 낮은 재고로 인해서 하반기에 IT 수요가 조금 회복만 되어준다면 실적은 충분히 향상될 겁니다. 반도체가 앞으로도 업황이 좋아질 거란 컨센서스가 있었죠. 특히 내년에 말이죠. 내년을 보고 투자한다면 믿고 기다리셔도 됩니다. 안정적인 재무제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MLCC가 내년에 올해 말부터 내년에도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IT 수요만 회복된다면 실적은 충분히 내년까지 보시고 들고 가실 거라면 충분히 향상될 거라고 봅니다. 주로 많은 MLCC 매출 비중이 높은 곳은 바로 LG전자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LG전자 vs Vehicle System 사업부, 전장 사업부입니다. 이 전장 사업부가 전기차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매출이 상승한다면 그에 따라서 이 사막 콘덴서에도 큰 매출을 가져다 줄 수 있겠죠. 시장에서는 그 LG전자 vs 사업부가 올해는 5.4조에서 내년에는 더 2조 더 증가한 7.3조의 영업이익 증가치를 보여다 줄 거라고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이 사막 콘덴서도 내년에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내년에는 충분히 실적이 향상될 거지만 올해를 봤을 때 올해가 아직 3, 4분기 실적이 발표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올해 마지막 남은 한 2, 3개월 사이에 이 작년에 못 미치는 이익 증가를 빌미로 충분히 조정을 거치고 내년에 다시 기대감으로 올해 말부터 다시 상승을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히려 만약 이 사막 콘덴서를 제이달빛님께서 내년까지 보고 들고 가신다면 존버하시면서 조정 받을 때 추가로 매수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평단가를 낮추면서 손실을 조금 줄이면서 가고 싶다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홀딩 하시고 5일선 이탈하시면 조금 비중을 축소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현대모비스에도 DC 컨버터 교류 직류 변환기를 하죠, 부품을. 그렇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매출이 상승한다면 이 기업에도 충분한 매출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올해 하반기 현대기아차의 SUV 하이브리드 신차가 계속 꾸준히 전기차 테마에 힘입어서 신차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현대모비스향 DC 컨버터에 대한 매출도 기대해보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말뿐만 아니라 내년이 더 중요한, 내년이 실적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할 빌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분기 실적 호조와 내년 실적 전망치가 상향시에 유동성의 힘으로 탄력 슈팅을 할 수도 있지만 유동성이 받쳐주려면 수급이 중요하겠죠. 수급이 아까 투신이 최근에 매수하는 흐름이 보였죠. 그래서 이 수급이 받쳐준다면 유동성의 힘으로 이 실적 호조, 실적을 빌미로 상승할 수 있겠죠. 하지만 PER이라는 악재, 고평가 주가, 현재 주가는 이 수급이 받쳐주지 않는 이상, 꾸준한 수급, 기관들이 사주지 않는, 기관이나 혹은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사주지 않는 이상 높은 PR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힘만으로 주가를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R을 기준으로 올해 기업 예상 실적치를 반영한 올해 목표가, 제가 계산한 올해 목표가가 46,900원입니다. 지금 가격 대비 낮은 목표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빌미로 46,900원까지 주가가 조정을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의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항상 차트를 보시고 약간 평단가를 낮추거나 비중을 축소하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고요. 물론 상승한다면 그냥 홀딩 하시고 끝까지 지켜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하락할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건덕지가 하나 있기 때문에 좀 보시고 비중 축소도 고려할 만한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봉선을 봤을 때 5일선을 지지하시는지 보이셔야 되고요. 61선을 돌파한다면 물론 좋죠. 61선을 돌파하면 새로운 시세를 형성할 것이고, 주봉상에서도 120주봉선이 돌파한다면 또 61선과 더불어서 새로운 시세를 형성할 것입니다. 월봉도 62,000원까지도 한번 볼 수 있겠죠. 만약에 61선 120주선을 돌파한다면 62,000원 엔벨로프 상단선도 돌파 시도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차트가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갈 수는 있죠. 실적 기대, 내년 실적 기대치, 3분기 실적 기대치에 힘입어서 유동성까지 공급이 된다면 충분히 이 가격대를 돌파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5월 봉선 55,800원 이탈이 되지 않아야겠죠. 55,800원 아마 5일선과 비슷할 겁니다. 5일선과 55,800원을 이탈할 시에는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일 것입니다. 높은 PER 때문이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신의 지속적인 매수 유무가 중요합니다. 수급도 한번 살펴보시고 수급과 실적 두 개를 보시고 충분히 이 주가는 조정의 가능성도 있다. PER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고 약간 조심해 주시면서 5일선 55,800원 이 선을 지지하는지, 5일선이 더 중요하겠죠. 매일매일 변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5일선 이탈하는지 계속 차트를 봐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탈한다면 비중을 좀 축소를 약간 권장드립니다. 권장드리고 평단가를 낮춰서 이 기업은 내년까지 들고 가셔도 충분합니다. 내년에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내년에 그 세계적으로 지금 전기차 열풍이 꾸준히 불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내년에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이 종목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홀딩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비중을 뭐 조절하고 싶으시다면 굳이 그렇다면 5일선 지지하는지 한번 보시고 만약에 내년까지 홀딩 하시겠다 싶으면 5일선 이탈하고 다시 바닥을 형성할 때 그때 추매를 하셔도 됩니다. 물론 존버하는 자가 무조건 승리하죠. 제 의견은 참고치만 봐주시고 매매에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안정적인 재무제표의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막 콘덴서는 내년까지 꾸준히 홀딩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평단가를 낮추고 조금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 하고 싶다 하신다면 5일선을 충분히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막 콘덴서는 만약에 PER, 높은 PER 부담감으로 인해서 5일선을 이탈하고 내려온다면 제가 46,900원이 올해 작년 평균 PER 기준으로 올해 적정 주가가 46,900원 한 이 정도 선입니다. 이 정도 선까지 충분히 차트 상에서도 박스권 바닥으로 한번 이탈할 수도 있죠. 그 위에 박스권이 한 52,300원 정도의 이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탈한다면 46,900원까지 충분히 차트상, 일봉상에서도 모양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두시고 계속 사막 콘덴서는 꾸준히 모니터링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사막 콘덴서 좀 급하게 지금 분석해 드렸는데 사막 콘덴서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보여져요. 일단 재무제표 흐름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충분한 현금 캐시플로우를 꾸준히 창출하고 있고 전기차 테마에 힘입어서 굉장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MLCC라는 것도 반도체랑 거의 맞먹는 급의 산업의 쌀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이 기업은 내년 실적을 기대하고 충분히 보유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잘 고르셨어요. 사막 콘덴서 아주 좋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 5일선 지지 유무를 보시고 충분히 매매 트레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급하게 영상 제작 드리고 영상 편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정말 죄송드리고요.
죄송하고요. 다음에는 또 이마트 고구마 100개님을 위해서 이마트도 한번 봐드리고 삼성전자, SK텔레콤도 꾸준히 리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본인이 보유하신 종목 계속 꾸준히 리딩 해드릴 테니까 댓글 부탁드리고요. 사막 콘덴서도 다시 요청해 주신다면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막 콘덴서 좋은 기업입니다. 꾸준히 홀딩 하시고 매매하시고 꼭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